처음엔 돈을 잃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잃은 건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끝까지 들으면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어머니의 비녀를 판 아들의 최후. 혹시 여러분 중에 도박이라는 걸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야담입니다. 한 남자가 야발이라는 도박에 빠져서 결국 어머니의 비녀까지 판 이야기죠. 여러분, 도박이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 판만 넘기면 된다고 계속 자기를 속이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애틋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에 최구경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쯤 됐고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런 얼굴이었죠. 구경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구경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말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숨소리마저 낮아진 것 같았죠. 어머니는 혼자서 구경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20이 넘어서는 품팔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죠. 사람들은 구경을 괜찮은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청년이라고 말이죠. 구경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구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구경은 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경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사내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앞에는 작은 사발 3개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슬이 어느 사발 밑에 들어가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맞히시면 2배로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구슬을 사발 밑에 넣고 사발을 빠르게 섞기 시작했습니다. 쏙쏙쏙 사발들이 움직였습니다. 구경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구경꾼이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경꾼은 돈을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구경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쉬운데? 눈만 좋으면 맞힐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구경은 그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사발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흘 후 구경은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일부러 갔는지 우연히 갔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구경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도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구겸은 구경꾼 틈에 섞여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고 어떤 사람은 틀렸습니다. 마친 사람은 조용히 돈을 받아가고 틀린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드디어 구겸은 품속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품삯의 절반 정도였죠. 구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 하루 더 일하면 되니까. 구겸이 사내 앞에 앉았습니다.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겸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구겸은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가 돈을 건넸습니다. 2배로 돌려받은 겁니다. 구겸은 돈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구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날 밤 구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발이 움직였고 눈을 뜨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까? 다음 날 구겸은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간 거였습니다. 그 사내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겸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돈을 꺼냈습니다. 어제 번 돈까지 합쳐서요. 사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사발이 움직였습니다. 구겸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구겸은 왼쪽 사발을 가리켰는데 구슬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구겸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쉽군요.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구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품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몇 잎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구겸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 판에서 또 틀렸습니다. 그렇게 구겸은 그날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다시 이기고 또 지고 해가 질 무렵 구겸은 빈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번 돈도 오늘 가져온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구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딸 거야. 오늘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구겸은 매일 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같이 갔습니다. 품팔이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을 하러 가도 머릿속은 온통 사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하다가 삽을 잘못 잡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구겸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었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대답을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부디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구겸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겸은 품팔이로 번 돈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품삯 정도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잃었습니다. 구겸은 자기가 왜 계속 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긴 돈은 곧 다시 잃었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더 하자.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운은 좋지 않았습니다. 구겸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다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겸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만큼 잃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손해야.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생각들이 구겸을 계속 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잃으면 따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면 더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판에 앉아 있는 거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구겸은 품팔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할 의욕도 없었고 일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판에 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집에 가져다 주는 돈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의 방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구겸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구석에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가 있었습니다. 구겸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구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바느질해서 모은 돈이었죠. 구겸은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이건 어머니 돈이야. 손대면 안 돼. 다른 하나는 조금만 빌리는 거야. 이번 판에서 이기면 바로 돌려놓을 거야. 구겸은 결국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정말 몇 잎뿐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구겸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빌리는 거야. 내일 바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구겸은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이기면 바로 돌려놓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구겸은 졌습니다. 어머니의 돈도 사라졌습니다. 구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아시면 어떡하지? 구겸은 또 생각했습니다. 한 판만 더 하자. 이기면 돌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구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구겸은 또 어머니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장에 갔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주머니는 텅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열 때마다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그치면 아들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이 퉁퉁 붓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려고요. 3달이 지났습니다. 구겸은 품팔이도 안 하고 어머니의 돈도 다 썼습니다.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은 계속 구경을 불렀습니다. 구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구겸은 먼저 자기 옷을 팔았습니다. 괜찮은 옷 몇 벌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판에 갔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다음에는 이불을 팔았습니다. 솜이불 2채가 있었는데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돈도 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구겸은 계속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릇, 책, 작은 장모,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건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노름에 빠졌대. 집안 물건을 다 팔아먹는데. 저러다 어머니까지 굶기는 거 아냐? 어머니는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구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겸은 집에 팔 물건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은 텅 비었고 남은 건 최소한의 살림살이뿐이었습니다. 구겸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방에 있는 작은 함이 생각났습니다. 그 함 안에는 어머니의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겸은 그 비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비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큰 돈을 벌고 나서 산 거였죠. 비싼 비녀는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한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녀를 특별한 날에만 꽂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날에만 머리에 꽂고 행사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닦아서 함에 넣어두셨죠. 구겸은 그 비녀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어머니가 비녀를 꽂으실 때의 조심스러운 손놀림, 함에 넣으실 때의 부드러운 눈빛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안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바로 도로 사올 수 있어.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구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함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판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요즘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피곤하셨던 거죠. 구겸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겸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비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구겸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녀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구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또 싸웠습니다. 하나는 이건 안 돼.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거야. 다른 하나는 이번 판만 이기면 돼. 더 좋은 비녀를 사드릴 수 있어. 구겸은 결국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구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에 도착하니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구경이 다가가자 사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큰 판을 버리시려나 봅니다. 구경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사내가 비녀를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좋은 물건이군요. 이 정도면 꽤 큰 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돼. 판이 시작됐습니다. 사발이 움직였습니다. 구경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구경은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은 거기 없었습니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구경은 멍해졌습니다. 비녀가 사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히 봤는데, 가운데로 갔는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사라졌습니다. 구경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경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도둑 맞았다고? 하지만 어떤 거짓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경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밀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구경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불빛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경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비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구경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계속하셨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늘을 움직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구경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구경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구경은 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옷, 남은 이불, 심지어 부엌의 솥까지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구경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구경이 벌어오는 게 없으니 어머니 혼자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경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판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딸 거라고, 모든 걸 회복할 거라고 계속 자기를 속였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은 텅 비었고 밥을 먹을 그릇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경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문짝을 쳐다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짝이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구경은 문짝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문짝을 떼어내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구경은 문짝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없는 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구경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니 아들이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챙길 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봐 등불을 켜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먼 곳에 일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비녀가 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더 이상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구경은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다른 고을로 갔지만 거기서도 판을 찾았습니다. 야바위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구경은 또 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이기고 지고 또 지고. 구경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옷은 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경을 피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구경은 거지가 됐습니다. 낮에는 국어를 하고 밤에는 판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굶었고 어떤 날은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판만큼은 놓지 못했습니다. 구경은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밥은 드시고 계실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돌아가겠습니까? 구경은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어느 작은 고을의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40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그날도 구경은 판을 찾아다니다가 한 주막 앞에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었거든요. 주막 주인이 나와서 구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 한 그릇을 줬습니다. 구경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구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또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구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시지 그러십니까? 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갑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구경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잃은 게 너무 많아서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으셨는데요? 구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주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녀 하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경은 대답했습니다. 그 비녀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어머니가 평생 아끼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녀만 잃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뢰도, 어머니의 사랑도, 제 인생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아직도 판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발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구경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구경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주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구경은 대답했습니다. 판을 찾으러 갑니다. 그 무렵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셨지만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간호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은 안 하십니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겁니다.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웃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다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구경아, 파는 그만두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구경이 고향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구경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말이죠. 구경은 부랴부랴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을 보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이웃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구경아,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구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리셨어. 문 쪽을 계속 보시면서 구경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경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밥을 가져다 줬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구경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녀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 비녀를 어머니 무덤 앞에 놓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구경은 일어나 다시 떠났습니다. 구경은 3년 전 자기가 비녀를 잃은 그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는 이미 없었습니다. 구경은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사발 돌리던 사내를 아느냐고,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고을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며 그 사내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드디어 그 사내를 찾았습니다. 한 작은 고을의 장터에서 여전히 사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경이 다가가자 사내가 알아봤습니다. 오, 3년 전 그 손님 아니십니까? 구경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비녀를 기억하십니까?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녀요? 글쎄요. 워낙 많은 물건을 받아서 구경이 말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비녀였습니다. 사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비녀. 기억나는군요. 이미 팔았습니다. 구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사내가 말했습니다. 옆 고을 전당포에 팔았습니다. 구경은 즉시 그 전당포로 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은비녀를 사셨습니까? 주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비녀요? 여러 개 샀는데요. 구경이 설명했습니다. 소박한 은비녀입니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비녀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비녀. 기억나는군요. 이미 팔렸습니다. 구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부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경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구경은 한양에서 비녀를 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은비녀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경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비녀를 팔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여전히 비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전당포를 돌아다니며 비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은비녀를 봤지만 어머니의 비녀는 없었습니다. 구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구경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구경이 품팔이를 하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노인이 구경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비녀를 찾는가?
구경이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그 비녀를 찾으면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가? 구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이미 자네를 용서하셨네. 자네가 떠났을 때부터 말일세. 구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이라는 건 말이야. 자식이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를 시작하네. 자식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일세. 자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비녀가 아니라 자네가 돌아오는 것이었을 걸세. 구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녀는 이미 사라졌네. 찾을 수도 없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세. 판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나? 구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구경은 비녀 찾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품팔이를 하고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파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야바위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이제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됐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구경은 혼인도 했습니다. 착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구경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할머니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랄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구경은 1년에 4번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어머니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판 안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우시죠? 바람이 불면 그게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구경은 무덤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은비녀 하나가 무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경은 그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는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구경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만났던 그 노인 같았습니다. 구경은 비녀를 꼭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비녀가 아니라 제가 제대로 사는 거였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구경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판은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작은 은비녀를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판 아들의 최후,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구경은 처음에 동전 몇 잎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비녀까지 판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 이번 판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갑니다. 둘째, 도박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구경은 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뢰, 사람들의 존경, 자기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구경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녀를 팔아도 집안을 망쳐도 끝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넷째,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구경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다섯째,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경은 비녀를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도박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판을 버리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교훈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